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5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정부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근로장려금하고 무엇이 다를지 궁금하시잖아요. 신청 대상이라든지 그 절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어떤 게 이제 유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청 기간이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이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냥 딸깍 몇 번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이제 반기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기는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로 나뉩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지금 9월인데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니까 9월은 하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받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는 이제 7월에서 12월 소득인데 내년 3월에 신청을 받고 내년 6월에 이제 지급이 됩니다. 홈택스 내에서 제도 소개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기에 신청을 하면 일찍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반기분 같은 경우에는 산정액의 35%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이제 상반기분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한 다음에 정산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반기분에 아예 통합을 이제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옛날보다는 또 편리해진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이 35%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 신청은 이제 5월에 신청을 해서 이제 9월에 한 번에 받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신청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기 신청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 신청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근로장려금이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 원래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반기 신청은 이중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반기 신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소득하고 종교인 소득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 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반기에도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종교인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인이다 라고 한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다만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죠. 2025년에 지금 상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경우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기 신청은 사실 선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기 신청을 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근로소득자가 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3.3%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진 않는데 알바분들이 몰라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4대 보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설명이 돼 있던 부분이 이겁니다. 3.3%이 프리랜서 계약은 이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 분들의 소득신고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근로소득이 없게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몇 가지 제도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정기와 반기의 설명을 하면서 하반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이제 지급할 때는 이제 한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때 정산할 때는 재산 요건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QA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그 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구원의 기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지금 9월에 신청을 할 때는 2024년 6월 1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 되어 있죠. 즉 정산할 때는 지금 2025년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6월 1일로 바뀝니다. 즉 신청해서 상반기 때는 2024년이고 정산할 때는 2025년이기 때문에 기준일이 달라지다 보니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하면, 자, 2025년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자, 상반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요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 대상이네, 라고 봐서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신청을 하면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가 된단 말이에요. 신청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정산할 때는 25년 6월 1일과 25년 12월 31일로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산할 때는 26년 6월이니까요. 이해가 가셨나요? 뭐 이해가 가시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점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반기 신청하고 정기 신청의 신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정기 신청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산을 알아서 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26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요거는 이제 상반기 것까지 같이 해서 6월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까지 나온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장려금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15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